안녕하세요. 드디어 트럼프의 관세가 발표되었습니다. 전 세계 증시는 충격에 빠졌고요. 불확실성 해소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예상치 못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우리 시간으로 새벽 5시에 발표했는데요. 5시 이전에 미국의 주식시장은 상승이었죠.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그런데 막상 발표가 나서 보니까 시장 예상을 벗어나서 시간 외에서는 지금 거의 폭락 수준입니다. 제가 몇 번 언급드렸는데 3% 폭락, 5% 폭락, 7% 폭락 이런 폭락이 서너 번 경과해야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잡고 그 저점에서 역별 상태에서 1년 정도 바닥 다진 다음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면 나올 수 있다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재무장관의 말이 아마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상관하지 않는다. 중국에는 실질 관세가 54%. 그래서 미국의 주식시장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지금 약세장이 진입했잖아요. 미국은 고점 대비 10%가 하락하면 공식적으로 약세장이 진입입니다. 그래서 약세장에서 더 하락하겠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저조가 깊어질 텐데 이건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레이트 리셋, 자산 가격의 하락을 용인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동안에는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확인했다. 이런 충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국의 나스닥은 나스닥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는 어쨌든 좋은 그동안에 그나마 좀 반등에 대한 이런 기운들이 좀 사그라지는 그 여파가 내일까지 주식시장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오늘 중국 시장은 저희가 홍콩 시장은 영향을 받겠죠. 하루 종일. 또 이 여파가 오늘 저녁에 미국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내일까지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입장에서는 오늘 내일이 중요한 날인데 큰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전환기라겠죠. 제국의 역사에서 전환기입니다. 전환기인데 이 전환기 때 시장의 참여자들 굉장히 힘들죠. 지난 3, 40년간 미국이 독주하던 시대에서는 일극 체제였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하면 수익이 발생한 이런 구조였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다극 체제로 바뀔 거 아니에요. 유럽 중심, 중국 중심, 또 러시아, 또 우리나라 또 어디든가는 속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와중에서 좀 시장의 변동성은 좀 심해질 텐데 그래도 믿을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중국 쪽으로의 시선이 오히려 이런 폭락 몇 번 겪으면 자금들이 더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중국이 어떤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저는 절망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중국에서도 알리바바죠. 알리바바 입장에서는 투자자는 이제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아니라 세계 증시를 이끌어 가야 될 이런 막중한 책임이 생긴 것 같다는 게 견해입니다. 지난 3, 4년간은 중국의 문제가 공동부유가 문제였고 이 공동부유를 함에 있어서 민간 기업에 대한 제재, 그러니까 알리바바였죠. 그래서 알리바바를 해결하면 중국의 주식은 자동으로 상승하는 이런 모양새였는데 이제는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관세, 이거 100년 만에 우리가 맞닥뜨린 거기 때문에 답답하죠. 답답하지만 또 많은 걸 또 생각을 해서 어쨌든 또 투자는 하지 않으면 지금 상황을 타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좀 힘든 시기지만 이제 힘들죠. 지난번에 알리바바의 탄압은 약간 제재는 해결한다는 게 보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미국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죠.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끼리 이제 빨리 합종 연행해서 춘추 전국 시대 같죠. 지금 현재가 한나라 무너지고 진나라 무너지고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전국의 이제 영호굴들이 득세하는, 그래서 빨리 합종 연행의 시대가 지금 도래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일극체제에서 이제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이 과정에서 이 다극체제의 그 중심 국가는 중국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조만간에 보여줄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저녁에 하락, 오늘 하락, 이것은 인내하더라도 빠르면, 빠른 자금들은 어차피 장기 투자 자금은 최근 한 달간 조정은 고점에서 한 10% 정도 내였잖아요. 그러니까 또 불확실성이 남아 있었고, 그래서 투자하기가 꺼려서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잖아요. 중국에 대한 관세 54%, 실질 관세, 명목 관세는 지금 34%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재무장관이 54%. 베트남 쪽이 우회인데 베트남은 45%인가 되죠. 그래서 베트남도 이제 아마 충격이 이제 크겠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도 베트남 많이 투자했잖아요. 그쪽에서 미국에 투자를 하고, 일본도 마찬가지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였는데 아마 그 차단한 우회 통로를 차단한 거죠. 멕시코와 관련돼서도 그런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내용이었다면 이제 긍정적인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오히려 알리바바의 상승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알리바바가 이제 하락 쪽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락이야, 우리 하락 워낙 많이 경험했고 또 인내해 왔잖아요. 하락은 이야기하지 않겠고요. 상승 쪽으로 만약에 추세가 상승한다면 이건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보여집니다. 속도가. 그동안에 알리바바에 투자를 꺼렸던 기금들이, 자금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알리바바밖에 믿을 게 없잖아요. 지금 알리바바 보호주의 관점에서 중국에서 내수가 알리바바의 매출의 80에서 90%를 차지하니까, 80에서 90%가 중국과 내수잖아요. 중국의 내수. 미국에는 한 5% 정도가 미국과 관련된 매출이니까 이건 거의 무시해도 되겠잖아요. 또 폭발적으로 중국이 더 성장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부터는. 그런데 지금 이제 알리바바는 샤오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샤오미는 미국에 상장돼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쭉 올랐고, 그러나 알리바바는 미국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핸디캡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자, 상장 폐지하고 홍콩에서만 거래하고, 홍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영국의 3배짜리가 움직여주면, 연동하면 투자자로서 더 편할 텐데 미국 시장 볼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니까 쉽진 않겠죠. 알리바바를 미국에서 자진 상폐하기에는. 그래서 그건 좀 불가능한 영역이고, 또 이게 호재로 작용한다고 했죠. 항상 운과 양이 있는 거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나쁜 게 있으면 또 좋은 게 있으니까, 이번에 미국의 주식들이 이제 폭락을 하게 된다면, 하락을 하고 반등의 기간이 오래 걸린다면, 오히려 이제 자금들이, 소수 자금들이, 미국에서 투자해야 될 자금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금들이 중국 ADR 쪽에 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시기가 이제 두 번째 디커플링인데, 지금 첫 번째 디커플링이 와 있는 거죠. 이 첫 번째 디커플링, 관세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이제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아내냐가, 길어야 일주일이 있죠. 한 달, 두 달씩 가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리 선반영하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주식시장은 선반영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6개월을 선행한다고 하잖아요. 6개월 정도를 선행하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흐름은 6개월 뒤를 내다보고 거래가 된다는 게 지금까지 통설입니다.
선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오늘 내일 뭐 충격 다음에 오는 충격 좀 미진하겠죠? 그 17년, 18년도의 미중 무역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컸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거의 미미했죠. 더 충격이. 지금 이제 실질 관세가 54%라는데 첫 번째 트럼프가 60%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60%니까 거의 온 거죠. 60%니까. 여기서 이제 더 70%, 80% 하겠다는 것은 무역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그리고 또 어쨌든 협상하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미국 쪽에서 협상하겠다고 하는데 중국 쪽에서 지금. 그래서 중국의 목표는 원래 수출이 목표가 아니라 내수 목표이기 때문에 내수가 1순위잖아요. 뭐 수출은 미중하고 미국하고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 규모에서 한 15에서 16%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 감내하고 뭐 다른 쪽에 그래서 국내에서 한국에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건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또 모르죠. 역사라는 게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만약에 중국과 한국이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다면 이 시장 어마어마하게 크죠. 세계 2위의 시장과 우리가 거의 10위권이니까 여기에 만약 일본까지 끌어들인다면 이 시장은 글로벌 시장이 가장 크겠습니다. 한중일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돼서 한다면 세계 2위, 3위, 그다음 우리가 한 10위권이잖아요. 이보다 더 큰 경제 무역 체제는 없겠죠. 그럴 리는 없겠죠. 역사적인. 그러나 또 트럼프의 이런 행보를 보면 또 역사라는 게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한중일 무역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미국하고 자유무역 협정 체결했는데도 관세 이렇게 하루아침에 때려버리잖아요.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가까운 이웃 나라들끼리 서로 이제 사이가 좋았잖아요. 그동안에 가까운 사이 좋은 나라들끼리 이제 사이가 나빠지고 있고 우리는 사이가 나빴던 세 나라가 이제 좋아질 수도 있는 이런 환경이 되지 않았냐 생각해 봅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그냥 풀어야 숙제는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무역 체제가 완성이 된다면 이건 뭐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길 수가 없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동남아 쪽도 다 뛰어들고 인구가 얼마입니까? 이거만 따지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는데 답답하니까 해보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믿을 때가 중국밖에 없다. 중국 내수가 살아나면 이제 수출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는 제조하는 나라니까 제조 수출하는 거니까 좀 살아나겠죠. 살아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한 40년, 30년 이상 제조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처음에는 미국 중심이었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중국 중심이었잖아요. 또 부정할 수 없잖아요. 무역 규모가 1위가 중국, 2위가 미국, 3위가 뭐 베트남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3, 4위가 뭐 일본, 베트남 이러니까. 근데 베트남이 했던 게 이제 미국에 이번에 45% 관세를 맞으면 우회 수출 기업으로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좀 기업들이 타격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 아침에 발표를 된 걸 보면서 국내 기업들 힘들겠다. 정말 대단한 기업들인데 국내 기업들 정말 애잔하면서도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어떻게 유료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잘 슬기롭게 이겨냈으면 하는 게 또 이런 위기가 닥치면 우리 민족은 잘 해 나왔잖아요. 저는 수출하는 저 수출이잖아요. 금융을 중국에 수출해서 돈을 벌어오면 또 이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중국이 투자해서 돈 벌어오면 되잖아요. 제조가 됐든 금융이 됐든 저는 이제 금융 쪽으로 하고 있는 건데 알리바바 투자자고요. 향후에는 뭐 다른 기업도 중국에 성장이 이루어지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교체기 때 이제 평온할 때 평온한 순간에 정별일 때 딱
진입해서 그냥 그 부를 창출했으면 참 좋았다는 생각하는데 지금은 역배열이 되려고 하는 쪽과 지금 정배열을 이루어지는 쪽을 다시 역배열 만들려는 이런 좀 힘든 시기잖아요. 밀물과 썸물이 교체하는. 그래도 지금은 중국밖에 없다는 생각밖에 안 됩니다. 중국 모든 면에서 모든 측면에서 뭐 재정 적자가 심각한 것도 아니고 지금 미국은 재정 적자를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그런 몸부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70년대, 80년대 이전까지 미국은 제조 강국이었잖아요. 전 세계 공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80년대 들어오면서 일본한테 조금 역전당하고 독일한테 한번 당한 건 아니고 거의 60% 찾아오니까 찍어 눌렀고 지금은 세계 공장이 중국이니까 중국을 찍어 누르려는 건 와중에 지금 이렇게 된 거고요. 저도 생각해 보면 미국산 제품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미국산 제품이 제조 쪽에. 그러나 금융은 전부 미국산이잖아요. 미국에서 만든 금융 시스템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레버리지라는 거라든가 뭐 파생 상품, 뭐 기타 등등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 ETF, 기타 등등 다 금융은 미국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최근 20년 이상을 금융에 의해서 유지해. 그리고 군사력 이 두 가지가 힘이었고 그 중간에 제조가 없었잖아요. 그걸 이제 다시 제조를 부활시키겠다는 게 트럼프의 지금 관세 정책이니까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역이라는 게 지금은 중국이 제조는 세계 공장의 역할을 지금 잘 해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수출 관련돼서는 그쪽으로 그리고 우리는 좀 더 선진 기법이니까 금융으로 중국에 투자해서 돈을 벌어오면 또 이게 나름대로의 또 산업 사이클이지 않겠느냐 하는 게 생각이고요.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게 또 겪어야 될 자연의 섭리고 또 우리가 이겨내야 될 거라면 이미 매는 맞았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은 해소됐잖아요. 이제 생각을 하겠죠. 관세 54%를 어떻게 버틸 것인가. 또 베트남 같은 경우는 45% 어떻게 버틸 것인가. 또 우리나라도 지금 25% 관세를 어떻게 버틸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물건을 100원 주고 미국에 파는 것하고 이걸 잘 90원에 중국에 파는 것하고 명목상 15원인데 관세 문제가 있다면 중국에 파는 게 이익이겠죠. 지금까지 100원에 파는 게 이익이었다면 이렇게 각 나라들이 이제 주판을 때리겠죠. 이제 계산기 때리게 됩니다. 정치보다 경제가 앞서기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면 이제 정치가 앞서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것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순환하니까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치가 너무 앞서면 전쟁입니다. 근데 전쟁이 나면 결국은 피해는 일반인들이잖아요. 보통 우리 이웃들이 피해 보는 거지 아주 부자들이라든가 아주 고위 관직자들은 피해가 별로 없잖아요. 결국은 보통 사람들 일반인들만 피해 보는 게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는 알리바바 투자고 알리바바는 이제 생각이 좀 바뀐 게 중국을 이제 대표했던 기업에서 이제 글로벌 시장을 대표하는 그래서 투자로 이제 돈 벌려면 모두가 알리바바에 투자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알리바바가 좀 무너진다면 알리바바가 무너진다는 것은 중국의 트래픽 10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희망이 없는 거지, 희망 자체가. 트래픽 10이 무너진다는 것은 중국 경제가 또 망가진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는 아마 이런 이제 카드를 내놓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버텼잖아요. 이제 미국의 관세가 발표됐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 카드를 이제 본격적으로 꺼낼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 줘야죠. 지금까지 풀었어요. 유동성을 풀었는데 그 유동성이 지금 잠겨 있잖아요. 가계 저축으로. 가계 저축을 다시 끌어내는 것이 어렵다면 또 돈을 풀어야 되겠죠. 그 정도 여력은 있고 돈을 또 풀고 이번에 득시크에 의한 이런 분위기 좋은 것을 뭐 테라픽 10이 됐든 뭐 다른 게 됐든 주가를 좀 띄워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계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약 저축률이 뭐 45%를 예상하는 학자들도 있잖아요. 그 자금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주식시장에서 좀 상승하고 나서 자본시장을 키우겠다는 게 이번 양회에서 나온 목표니까. 그리고 나면 부동산 경기도 이제 거의 저점을 좀 확인하고 있잖아요. 바닥을. 부동산도 살아나면 이제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소비는 당연히 살아납니다. 지금 그 과정에서 지금 미국의 관세 폭탄 맞은 거고요. 이건 이제 예상했던 거니까 뭐 제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예상 못할 리는 없고요. 그래서 뭐 4월 20일경인가요? 뭐 중국의 금리 발표가 있는데 그때는 아마 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분위기 좋은데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았잖아요.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 지금 살아나고 있는데 세계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신뢰를 계속 심어줘야 되겠죠. 중국 정부로서는. 갑자기 또 막아버리면 신뢰를 못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 신뢰가 무너지면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 신뢰를 회복하는데 지금 중국 정부가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알리바바를 탄압함으로써. 그래서 알리바바 주가가 다시 정고점 돌파하고 신고가 돌파하고 자신감 뿜뿜 내비치면 뭐 중국의 워낙 투자자들 성향이 한번 투자하면 또 해요. 옛날에 부처라 그러죠. 부처. 우린 개미라 그러는데 2억 7천만 개의 통장. 그리고 최근에 증권 계좌가 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립니다. 늘고 있으니까 자본시장을 조금 더 다듬어서 외국인들도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지금 홍콩 증시에 투자가 가능한데 본토에도 이렇게 하게 되면 어쨌든 자금이 덜어야 되니까 유동성 측면에서도 신경 쓸 겁니다. 지금 무너지면 중국 주가도 지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지금까지 했던 노력의 거의 또 10배를 해야 지금 살아난다고 보거든요. 지금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카드는 거의 했어요. 지난 2, 3년간 계속 뿌렸잖아요. 계속. 세제 이론을 제가 들먹였죠. 세제 이론 들먹이면서 세제를 계속 부숴놨는데 아직 거품 안 생겼다겠죠. 근데 그 거품이 기포가 딥시크에서 발생한 거고요. 그다음에 알리바바와 민간 기업들의 시진핑과의 회동에서 조금 기포를 생기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포럼에서 시진핑이 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세계 굴지의 기업가들에게 투자하라는 자신감도 심어주고 이런 노력들이 하나하나 그리고 트럼프가 저렇게 뻘짓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엑스맨 같아요. 도와주고 있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중국이 이 기회가 위기가 뭐 기회가 될 수 있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위기로 바라보면 끝도 없고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지 않겠느냐. 더 빨라지게 하는 그냥 기존 정책을 펼쳤다면 중국도 굉장히 답답한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강력하게 세계 모든 나라를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자기 편을 러시아, 이란, 북한, 미국 이렇게 동맹, 사자 동맹하고 있는 4개 나라가 같은 편되는 이런 희한한 일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희한한 일이잖아요. 희한하다, 희한해. 그래서 지금 모든 그동안에 80년, 100년 가까이 혈맹으로 맺어졌던 유럽의 나라들과 또 캐나다 이런 나라들 갑자기 적으로 돌리고 상의도 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질서라는 게 참 알 수가 없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그래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체결되면 우리도 할만하잖아요. 뭐 중국하고 교육도 할만하고 지금 교육 그냥 1위니까
일본하고도 예전에 순차이가 많이 났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으니까 또 우리가 잘하는 거 중국이 잘하는 거 서로 이게 국제 무역이지 않습니까? 리카르도가 말한 비교 무의한 내가 잘한 거 내가 잘 만들고 상대방이 잘한 거 만들어 서로 이렇게 그게 무역인데 이걸 이제 다 끊었잖아요. 좀 희망을 갖자는 의미에서 저는 뭐 나쁘게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결됐다는 측면에서는 호재로 보고요. 중국 정부도 이에 대한 대안은 만들어 있을 겁니다. 전혀 없진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금리 인하야 유동성 공급을 조금 더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중국 국채에 투자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죠. 중국 국채에 투자하는 것은 조금 빠르다. 중국은 자신감이 붙었을 때 그때 금리를 인상을 하겠죠. 지금은 어쨌든 부양을 하려는 의지가 워낙 강하니까 금리는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 오늘도 잘 지내시고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반전 있는지 위기가 과연 기회인지 바이드 딥이 되는지 저가에 매수하라는 이벤트에 의한 충격은 저가에 매수하면 되거든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게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중국 정부의 다음 행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